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알찬 새해 계획들 세우셨는지요? 여러 목표 중에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 해를 날 수 있는 것도 최고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심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인 갈등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이것만큼 마음고생과 몸고생이 심한 게 없을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상대,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의 단점부터 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그 단점을 빨리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너는 이렇고 저렇고라며 상대의 단점을 직접 거론하기가 쉽습니다. 내 입장에선 좋은 충고지만 상대는 잔소리와 지적질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쳐라 라고 더 강하게 말하지만 이상하게 더 잘 고쳐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문제적 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지적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죠.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은 참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라며 신세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근데 자신의 단점을 지적받은 아이들은 이상하게 더 변화가 안 됩니다. 그게 부모 입장에선 또 더 열이 받습니다. 나중에는 욕을 하거나 폭력적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런 상황도 그냥 좀 참거나 피합니다. 근데 슬슬 사춘기가 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눈빛이 달라지면서 반항을 하죠. 부모와 극단적으로 맞서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아이든 어른이든 상대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주니까 상대는 그걸 빨리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잔소리와 지적은 아이에게 자기 자신이 못났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은 단점이 건드려지면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부터 하는 게 남녀노소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회피하고 어떻게든 빨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산만하고 충동적인 기질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는 부모 자식 간만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직장 상사, 노부모와의 소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동료 관계도 다르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쓰는 화법을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가 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도 자꾸 연습을 해보면 상대와의 소통에서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울증으로 신경안정제를 3년째 먹고 있는 초등학생 A군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엄마는 계속해서 아이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자세를 똑바로 해라, 다리 떨지 마라, 고개 가만히 있어라, 책상에 있는 거 만지지 마라, 이런 식이죠. 진료실에서 잠깐 보여진 이 모습은 평소 소통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엄마는 여느 부모들보다 더 지적을 많이 하는데도 아이는 더 산만해지고 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대신 아이 마음엔 나는 못났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반복해서 전달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죠. 반면 엄마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아이는 변화가 없다라며 엄마가 지쳐버린 겁니다. 아이 입장에선
내가 무슨 말과 행동만 했다면 우리 부모는 나를 잘못됐다고 늘 혼내기만 한다고 각인이 된 겁니다. 결국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반항하고 싶어지죠. 또 내 존재를 서둘러 인정받고 싶은 그런 충동이 강해지겠죠. 부모에게 인정 못 받으면 친구나 선생님에게라도 서둘러 인정받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차분히 친구들과도 어울리지를 못하고 서둘러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느라고 오히려 더 산만하고 충동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또 자기 옳음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억지와 궤변을 써서라도 이기려고 만드는 고집불통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모는 열심히 지적해 줬는데 결과는 자꾸 거꾸로 가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지치고 또 분노가 침입니다. 지친 상황에서 다시 아이에게 따뜻한 반응이 나오기는 더 힘들겠죠. 더 잔소리를 많이 하고 더 짜증만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부모도 말투 하나하나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지만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상처로 떠안게 됩니다. 부부 갈등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를 고치려 들고 상대는 그로 상처를 받을 뿐 긍정적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줬는데도 배우자가 달라지지 않는 것에 더 화가 나죠. 단점을 지적하는 수위도 점점 더 높아지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지적하면 할수록, 비난적 시선을 보내면 보낼수록 상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니 그래서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비난적 잔소리 대신에 긍정적 행동을 잘 포착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겁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는데 느린 듯 보이지만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근데 부모들 중에는 우리 아이는 산만하기만 할 뿐 하루 종일 칭찬받을 일이라고는 하나도 하질 않는데요 라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큰 상을 받을 일은 아니어도 아이의 언행을 세심히 살펴보면 긍정적 요소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이미 지쳐서 주홍 글씨로 낙인 찍어버려서 부모 눈에만 긍정적 요소가 잘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하지만 긍정적 부분을 새싹처럼 잘 키워나가서 긍정적 피드백을 자꾸 주면 이는 눈덩이처럼 점점 덩치가 커집니다. 그래서 아이 자존감이 커지고 오히려 섣불리 산만한 행동을 덜 하게 됩니다. 그로 부모도 덜 지치고 선순환 구조로 바뀌게 되죠. 긍정적 피드백은 아이든 어른이든 긍정적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엄마는 진료실에서도 네가 차분하게 있는 걸 보니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식이죠. 여기에 스킨십까지 해주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부정적 피드백을 줘야 할 상황에선 어떻게 할까요? 이때도 무조건 칭찬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문장을 너로 시작하지 말고 나로 시작해서 가볍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가 산만하게 물건을 어질러 놓았을 때 지금까지라면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 너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문장 내용에 자꾸 아이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부정적인 말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너 혹은 상대를 지칭하는 주어에다가 안 좋은 단점을
연결짓게 되죠. 하지만 이를 너가 아닌 나로 시작하면 전달되는 내용이 조금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예컨대 엄마는, 즉 나는 네가 이렇게 집안을 어질러 놓으니 기분이 안 좋다라는 식이죠.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 엄마의 실망감은 표현됐지만 그렇다고 아이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내용은 잘 등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보다는 엄마는 나는 네가 이번에도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나 걱정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맨 앞에 주어가 너가 아니라 내가로 시작하면 그 뒤에 따라붙는 내용들이 훨씬 덜 부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어른들 간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저래서 나쁘다, 잘못됐다 라는 지적보다는 나는 이렇고 저래서 그게 걱정된다. 나는 이런 게 싫다, 저런 게 싫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죠. 나의 의사표현은 되지만 상대의 자존심도 덜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해 시도를 반복하는 여고생 B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엄마와 딸이 계속 옥신각신합니다. 엄마는 계속 너는 이렇고 너는 저래서 라며 계속 딸의 단점을 들춰냅니다. 그러면 딸은 엄마는 어떻고 저렇고 라며 또 삐딱선을 타면서 반박을 합니다. 다시 엄마는 그 반박에 반박을 하느라 답답한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한의원에 올 때도 한바탕 싸우고 왔답니다. B양의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고 주문했고 딸은 자기 입고 싶은 대로가 아니면 한의원에 가지 않겠다며 버틴 겁니다. B양의 엄마 역시도 항상 말의 주어가 너는입니다. 너는 왜 그런 옷을 입느냐? 너는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냐라는 식이죠. 계속 너는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그럴수록 딸의 행동 변화는 없고 문제는 더욱 극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십수년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이제 방법을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엄마에게 주어 바꾸기 연습을 주문했습니다. 항상 말을 할 때는 너는으로 시작하지 말고 나는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너는 왜 옷을 그따위로 입냐가 아니라 엄마는, 즉 나는 그런 옷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1절만 하는 거죠. 간단한 것 같아도 처음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말하는 사람 자신의 습관적인 불안 때문입니다. 너는에서 나는으로 바꾸면 말이 순해집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더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순하게 말하면 상대가 내 식대로 더 안 따라오면 어쩌나. 그래서 더 세게 너가 잘못이야 라고 강하게 말해줘야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지 않을까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좋아진다는 겁니다. 상대를 뜯어 고치려는 불통으로 인한 고통만 발생하게 됩니다. 대신 상대가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만 줘야 합니다. 너는 그런 옷을 입지 마라 라고 말하면 딸은 자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마음으로 승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결국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시간을 두고 분노로 전환이 됩니다. 자기 결정이 아니라 책임감도 잘 느끼지를 못하고 일이 잘못되면 늘 다른 변명과 남 탓하는 습관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충고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내 생각을, 내 의견을 말하는 선에서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보다는 나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전달받은 정보를 스스로 비교하고 판단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결과에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한 단계씩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친구나 동료 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변 사람 때문에 답답함이 생길 때 너는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갈등도 줄어들고 상대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